하이, 안녕하세요. 매일 경기를 읽어주는 남자 라이언입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보다가 정말 그 토요일, 일요일 오면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뭐 일이 뭐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저를 비롯해 이 라이언 TV를 보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일 자체가 즐겁습니까? 만약 일 자체가 즐겁다면 그 사람은 아마 천국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일하면서 바로 천국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크게 뭐 즐겁고 재밌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노래를 생각한다든가 오락을 생각한다든가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즐기고 또 지상에서 이는 일하면서 그걸 못 누리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패러다이스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요 제가 정말 일하다가 요새 뭐 직장에서 보면 뭐 출근할 때든 또 퇴근할 때든 저희 직장에서 막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 음악이 요새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 보헤미안 랩소디 퀸이라는 록 그룹을 주제로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그 영화를 어제 제가 강남에 있는 그 삼성역에 있는 코엑스 몰에 가서 10시 반, 밤 10시 반에 가서 봤습니다. 그 보헤미안 랩소디. 정말 감회가 정말 새롭고 어느 한순간에 가슴 욱하게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 퀸 그 보헤미안 랩소디는 제가 82년도에 제가 안암동에 있는 그 호랑이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제가 정말 밤에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또 새벽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나오는 그 음악이 퀸의 그 음악이었습니다. 프레디 그 머큐리의 거의 여성에 가까운 그 소프라 그 음악을 막 들으면 막 폐부를 찌르는 그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80년대는 뭐 특히 이 프로를 보는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보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설명하면 그때 82년도에 제가 이제 나이 물론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학교에 그 당시 그 대학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정말 좀 뭐랄까 좀 암울하고 우울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야말로 학생 운동 막 그 좀 정치 이념적으로는 그 좌파 이념 좌파 이념이라는 말을 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약속하면 그 좌파 이념 쉽게 생겨서 더불어 같이 살자 뭐 이런 것들 못 사는 그 민중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인간적인 인권을 위해서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뭐 정치 경제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게 좀 더 발전하면 공산주의 사상이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다녔다면 해도 지금은 북한과 쿠바 정도만 제외하고 지금 뭐 공산주의 국가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막강한 거 러시아 소련이라는 나라 있고 또 동유럽 있고 한마디로 그 좌파 이념 사회주의 정책을 펴는 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자본주의 국가 간의 그야말로 미소 냉전 그런 시기에 대한민국이 있었고 그 대한민국에는 그 당시에 흔히 말하는 민중을 위한다는 사상 막 해가지고 좌파 이념 사회주의 이념이 그야말로 그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 K대 그 호랑이 대학교를 그때 다니면서 저는 그때 두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온 그 아메리칸 풋볼 미식 축구라 하죠. 그 미식 축구부에 제가 그 태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담당하는 이제 아마추어 이제 그 풋볼 선수로 제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은 그 당시에 저도 학생으로서 뭔가 무슨 그 이제 대학 들어오니까 뭐 데모도 궁금하고 학생운동 열심히 하는 게 좀 궁금하고 등등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때 문과대를 다녔는데 그 문과대 소속의 무슨 학생운동 그런 서클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좀 그 좌파적인 그런 서클이었는데 그래서 학생 그 아메리칸 풋볼 미식축구 할 때는 참 화려한 그 복장에 막 하면 또 옆에 그 치어리더 우리 학교에 그 잘생긴 이쁜 그런 여학생들이 막 치어리더를 막 해주면은 막 기운이 나가지고 막 더 힘을 내가지고 막 뛰고 달리고 넘어지고 막 이랬는데 그 순간 참 즐거웠어요 진짜 진짜 대학생이라는 걸 느꼈는데 그걸 끝나고 이제 그 학생 운동하는 그런 그 동아리 그 모임 가면 그게 보면은 뭔가 되게 막 어두웠어요. 뭐 보면은 막 무슨 요굴처럼 모두가 여학생 남학생 막 담배를 피우고 되고 있고 컴컴하고 뭐
그 학생 운동 노래도 부르면은 뭔가 그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때 저하고는 맞지 않아요. 저는 좀 쾌활하고 즐거워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깔아앉아 있는 분위기.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대학교 학생 운동하는 그런 선배한테, 아니 선배님 왜 학생 운동 데모 노래는 왜 이렇게 우울하고 기분을 갖다가 이렇게 슬프게 만드냐고. 좀 군대 행기고 저는 좀 뭔가 밝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그 선배가 뭐 아무 대답을 못한 게 기억나는데, 제가 그 어제 본 보헤미안 랩소디 킨 영화를 보다 갑자기 그 대학교 시절에 그 뭡니까 아메리칸 풋볼 얘기하고 또 뭐 학생 운동 그 서클에 했던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라이온의 기본적인 성향은 참 밝고 쾌활하고 막 이런 그 분위기인데 그때 그 아메리칸 풋볼이 저한테 맞는 거죠 사실은. 맞고 왜 그러냐면 그때 막 그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TV 보면 그 미식 축구 선수들 보면 오라만 체계에 막 뛰어가면 관객들이 환하고 이쁜 그 처리들이 막 이러고 보면 그런 그 분위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흔히 많은 뭐 그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 지금도 보면 그 문재인 정부에 보면 학생 그 당시에 학생 운동하다 이제 그 청와대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보면 그 표정이 그렇게 밝지 못하면 뭔가 우울하지 않습니까? 뭐 깔아앉은 분위기고 그 당시에 그 학생 운동할 때 그 학생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그때 1년 선배 중에 아마 이 실명을 밝혀도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양부 그 장관을 하고 있는 김영춘 선배 그 제 1년 선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참 물론 저도 얼굴이 잘생겼 그 선배도 좀 얼굴이 좀 잘생겼죠. 신성일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얼굴은 좀 작고요. 부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생 이제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학생 회장 되고 나중에 이제 그걸 기하로 해서 나중에 보니까 뭐 국회도 나가고 국회의원 되고 지금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부 뭐 장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제 그 영화를 그 보면서 참 그런 거 느꼈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 프레디 머큐리 해가지고 영국에 왔는 뭐 영국의 어느 대학교에 다니는데 정통 영국인은 아니죠. 얼굴은 보면 깜짝조합한 그 파키스탄에서 온 그런 이 앞니를 툭 튀어나와 어떻게 보면 좀 비호감으로 생긴 스타일인데 노래 그 자체가 아주 뛰어나다 보니 결국 이제 그 노래에서 사람이 끌게 되는데 프레디 머큐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의 노래는 부적응자를 위해서 부르는 부적응자의 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으로 적응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그 소외된 사람들, 그 이제적인 이런 소수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 또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노래다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좀 저항적인 노래죠. 밥 딜런처럼 그런 그 저항적인 그런 노래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지금도 보면은 지금 한참 농정에 일고 있는 그 양성의 문제. 그러니까 뭐 거기 보면 프레디 머큐리 같은 경우에 남자니까 사실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막 남자 좋아하고 남자 키스 나누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그 비극적인 운명을 차지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보면 우리가 양성애 같은 경우에 참 감당이 힘들지 않습니까? 동성애 같은 경우에 뭐 정신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데 어제 제가 영화를 보면서 남자가 남자 키스하는 거 보니까 좀 저는 좀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 정신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죠. 정신적으로 뭐 남자가 남자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뭐 하나님이 같은 뭐 예수님 남성끼리 또 사랑하고 또 뭐 예수님 남성이 같은 남성 그게 뭐 양성애가 동성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러면 약간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뭐 키스까지는 봐준다 치더라도 뭐 성적인 섹스까지 남자끼리 한다 여자끼리 한다 이거는 뭐 라이언도 상당히 그 생각이 좀 진취적이고 리브한 사람인데 그런까지는 제가 좀 수용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제 그 영화 얘기를 하는 그 뭐냐면은 사실 이게요. 이런 영화 얘기가 사실 우리 지금 매경이나 한경이 나오는 경제에 나타나는 그 현상입니다. 이 경제도 보면은 크게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자유, 창의성, 감성 이런 것을 이제 존중하는 경제적인 큰 흐름이 있고 그걸 뭐 흔히 얘기하는 거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사상 또는 다른 말로 자본주의 시장을 이제 옹호하는 사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 이제 사회에 이제 소외된 사람들 또 뭐 그 근로자 계층들 이런 이제 민중 등을 뭐를 입장을 생겨서 뭐 좀 더 같이 잘 되자 분배 나눔에다 이제 강조를 주는 그런 입장을 이제 그 어느 그 좌파적인 경제학이라고 그러고
그걸 뭐 정치 경제학 또는 19세기 등장했던 막스 레닌주의 최근에 이제 실현되다가 이제 다 붕괴되어 버린 공산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그걸 한 좌파적인 경제 이념, 시장 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케인주 경제학에 해당되는 그런 게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제 이제 영화를 오늘은 그 길기 때문에 제가 그 1부, 2부 나눠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 좀 초점 놔두고 2부는 좀 더 실무 경제학인데, 어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보면은 그때 저희들 대학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참 그 다운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뭡니까 그 여학생들이 하이힐 있지 않습니까?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닌다든가, 그럼 짧은 뭐 치마, 뭐 미니 스커트는 뭐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심지어 무릎까지 오는 그런 롱 스커트, 긴 치마도 입고 다니면 뭔가 쟤는 좀 이상한 애다. 그러니까 같은 학생들이 볼 때 그런 여학생은 저는 또라이 여학생이다. 너무 학교 분위기를 모른다. 거기다가 뭐 화장까지 한다는 거는 도저히 상상 못하죠. 뭐 립스틱을 바른다든가, 기초 화장품은 아니지만 뭐 립스틱을 바른다든가, 파운데이션에다가 뭐 눈에 아이섀도우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거 학교 분위기였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그때 저는 좀 더 튀려고, 그 당시에 그 머리, 요새 지금 뭐 유행하죠. 머리 한참 파마하죠. 그때 제가 이제 머리가 지금처럼 하얀 머리, 검은 머리에 이렇게 그 파마를 했대. 그때 얼굴이 지금도 봐도 뭐 그때 20대 15, 제 얼굴 되게 현실. 그때 보면 얼굴이 마치 그 이탈리안 남자처럼 보이더라.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뭐 미국에 왔던 그 당시에 유학 왔던 뭐 사람들이 저보고 Where do you come from? 이러더라고. 국적이 어디냐고 물어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러니까 뭐 자기가 너 얼굴이 마치 이태리 남자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뭐 이태리 남자가 뭔지. 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참 저희 그 외모에 대해서 아주 극칭찬이었더라고요. 뭐 지금도 보면 이태리 남자들이 뭐 물론 대한민국 남자들도 잘생겼지만 이태리 남자들 보면 참 준수하지 않습니까? 이태리 남자가 접근해서 얘기하면은 뭐 여자들이 마음이 막 혹가닥 넘어갈 정도로 이태리 남자들. 그때 제 얼굴이 이태리 남자처럼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거기다가 미식 축구를 하고 뭐 옥장도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뭐 그 당시 그 좌파 운동하는 학생 보면 그냥 부르주아 학생으로 보인 거죠. 부잣집 아들로서 막 이렇게 철없이 행동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막 좀 한마디 억압된 거죠. 저는 막 억압된 거는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미식축구를 이제 그만둬. 미식축구 얘기는 다음에 그 얘기하기 전 결국 이제 미식축구 그 서클 활동을 그만두고 이제 그 학생운동 거기 이제 전환하게 됐는데, 그거 하면서 제 이제 사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좌파 이념에 좀 빠져드는 그런 게 된 거죠. 막 그 책도 보게 되고, 막 그 흔히 말하는 국가 타도해야 된다, 정부 타도해야 된다, 막 국가는 뭐 인류의 악이다, 뭐 이런 등등. 그 시장 경제적인 극도적인 불신, 뭐 좌파적인 사회주의 세상만 오면 이 세상이 지상 천국이 열린다, 그런 막 그 한상을 가졌습니다. 그 한상이 이제 결국 깨진 게 언제냐면은 제가 군대를 28년 28살 이제 늦게 가면서 이제 전방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참 20살, 21살에 군대 왔는데 28살에 나이로, 그것도 장교도 아닌 사병으로 끌려가가지고 참 그 나이 7, 8살 먹은 그 고참들한테 동작 내리다가 맞으면서 그런 생활을 막 하는 그 시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막 보초를 서고 있는데 참 믿었던 어떤 세계가 무너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미국과 장을 겨루는, 그리고 인공위성을 더 빨리 올릴 정도로 정말 미국과 막 간판 겨루는 그런 러시아, 소련이 이제 고르바초프가 이제 집권하고 난 뒤에 페로트로이카 해가지고 개방 경제 해가지고 막 소련이 막 붕괴되더라고. 붕괴되고 동유럽도 다 붕괴되고 이러면서 제가 믿었던,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이스 대안으로서의 어떤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막 사상적으로 혼란이 막 생기더라고요. 정말 이 답답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리프레이스 할 있는 유일한 게 이제 그거였는데, 그런 현실적인 게 다 무너지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때 사상적 혼란이 생기면서 저는 사실 그걸 위해서 18년을 남대로 거기 이제 빠져가지고 막 청춘과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도 이제 군대 와서 이제 그 세상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강함이 정말 이 좌파적인 이런 이념, 정책 이런 것은 결코 인류의 구원책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구원책이 될 수 없다. 그때 제가 강함이 이제 사상적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자본주의 뭐 시장 경제를 뭐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도 참 문제가 많죠. 우리가 사는 시장 경제.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극단적으로 방치해 버리면은 부익부 빈익빈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엄청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정말 못 사는 정말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은 타워페르 전 꼭대기 살고 정말 못 사는 사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봉청동, 신림동 저 산꼭대기 달동네에 사는 그런 이제 생활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이제 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도 이제 방치할 수 있고 그러면 국가가 정부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이걸 방치해 버리면 잘하는 사람 엄청나게 잘 살고 못 사는 정말 못 사는 흔히 말하는 소득 양극화가 벌어요. 이거는 결국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시한폭탄이 된 거죠. 뭐 대구에서 제가 고향이 대구지만 그 대구에서 그 지하철 그 휘발유 뿌려 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울분이 쌓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 남대문 그 누가 불 저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그 남대문 불타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남대문 불타는 거 보고 흔히 말하는 그 또라이 같은 그런 정세 같은 걸 누군가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그 소외된 사람들을 너무 방치해버리고 정말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 그야말로 남의 문제 이렇게 방치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사회는 어떻게 보면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문제는 이게 국가가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냐 여기서 뭐 딜레마를 느낀다는 거죠. 너무 한쪽으로 해주자면은 경제가 성장은 하지만 분배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정말 힘없는 이런 사람들을 방치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너무 또 후자 쪽에 그런 그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배려하다 보면 정말 이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그런 하나의 주체인 기업 이런 사람들의 의욕을 너무 또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도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 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너무 시장 경제, 자본주의 수출 주도 경제에다 내맡겨 놨다 보니 대한민국이 잘나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나고 못 사는 너무 못 산다는 거죠. 이런 걸 더 이상 방치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내세우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이죠. 그러니까 근로자 서민들의 어떤 소득들을 올려줘가지고 그것이 소비를 갖다 활성화하고 그 소비가 이제 기업가의 투자를 활성시키고 투자는 다시 고용을 활성화 이런 식으로 선순환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걸 지금 역사적으로 실험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통계적으로나 지표로 나타나는 게 계속 문재인 씨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이것이 막 꼬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렇다고 과거의 수출 주도 성장론으로 가자니 그거는 문제가 있고 지금으로 또 밀어붙자니 계속 경제 지표는 악화되니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역사적으로 큰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 얘기를 마무리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51구인데요. 그 직업을 알 분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 공직에 있고 어느 공직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그래서 공직에 있는 사람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이게 좀 뭔가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머리가 시커매야 되고 머리카락은 2대8 가르마타야 되고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근무를 해야 되고 말투는 좀 더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점잖게 얘기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항상 복지 부동의 작세 튀면 안 된다. 튀면은 뭐 승진 못한다. 튀면 잘린다. 이게 이제 공직 사이의 이제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모르고요. 저는 이제 그 40대 초반 좀 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머리를요. 뭐 물론 대학 다닐 때는 제가 볼복을 이제 펌을 했는데 그때 이제 머리를 이제 그 노랗게 정말 노랗게 염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여기에다가 기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공직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쇼킹을 했겠습니까? 우리 또 공무원들 보면은 앞에서는 말하고 뒤에 보면 되게 말이 많은 집단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뒷담화라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좀 찍혔죠. 우리 그 공직 사회에서 찍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여파 때문에 지금 머리는 저희가 하이트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강렬한 뭐 강렬한 인상인지 나쁜 인상을 가졌던 그 저희 공직사회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라이온 지금도 여전히 멋을 내고 있네 이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머리를 요새 아이돌처럼 그 하얗게 멋지게 염색하고 있잖아. 이라도 내 그 말에 좀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그 찍히면 말이죠. 한번 찍히면은 계속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10몇 년 전에 이제 좀 뭐 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공직사회 그런 매너지즘이 뭔가 좀
그때 저는 생각한 아이디어 이런 것이요. 제가 이제 그때 공탁 분야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직원들하고 이제 뭐 앞에 창보원 직원들이 자꾸 돈 찾아오는 사람 막그 충돌이 벌어지는. 그때 이제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여직원들이 제가 먼저 멋을 내 가지고 선도적으로 멋을 내면은 여직원들도 좀 못 내게 하자. 여직원들도 막 그 화장 같은 건 좀 하고 이쁘게 옷 입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창고 여직원들이 좀 뭐 공무원 특유의 어두운 옷 입고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좀 이쁘지 않은 얼굴로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은행 그 여직원들처럼 좀 이쁘게 화장해서 앉고 있으면은 찾아오는 국민들 민원인들도 좀 말투가 좀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업무가 원활해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저 개인적으로 좀 뭐 튀고 싶고 좀 뭐 잘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런 생각해서 제가 이제 멋지게 이제 막 공무원에서 옷도 좀 뭡니까 좀 좋게 세련되게 좀 비싼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뭐 공무원들 보면 보통 막 못 입고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옷도 잘 입고 다니고 그다음에 머리도 노랗게 염색하고 웨이브지게 이렇게 하고 기르다 이러니까 여직원들이 이제 저 부하 여직원 서근서근 저 눈치를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멋을 내기 시작해요. 얼굴 같은 것도 이제 화장도 하고 이제 입술 루즈도 바르고 이렇게 머리도 파마도 하고 머리도 약간 브릿지 저처럼 완전 노랗게 염색을 못하지 약간 브릿지 이러니까 이제 사실 그 사람들도 사실 인간이죠. 못 내고 싶은 건데 이제 공직 사회 그런 그 공산주의 사회 같은 막 억압하는 이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자기 개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상사인 제가 먼저 그걸 보이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쁘게 화장하고 있다 보면 자기도 우리 직장 분위기도 참 좋아지고 또 창고에 찾아오는 그 국민들도 보니까 여직원들 이쁘게 앉아 있으니까 말투도 부드럽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막 과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민원 창고 부서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참 이런 거 느꼈습니다. 아 사람은 누구든지 못 내고 싶구나. 사람들은 누구든지 좀 자기 개성대로 살고 싶구나. 이런 게 본능적으로 있는데 이제 그 조직 분위기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면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이 저 공직 사회 분위기는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국가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군대 구조가 가장 비슷합니다. 군대, 공직 사회, 관료 사회, 공산주의, 군대, 관료 사회 이 세 개는 억압적이라는 측면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개성을 준다. 군대에 가가지고 개성 실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왕따 당하고 잘못하고 영창 당하고 잘못하면 탈영하다 안 그러면 자살해야 돼요. 군대에 가서 자기 개성 주장했다 큰일 나죠. 그 다음에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머리 염색 이러다가 티다가는 아웃당하고 왕따 당하고 정말 장기간 성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의 개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그 영리욕, 뭐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공산당 중앙경제가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개의 조직은 결국 개인을 죽이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성, 감성, 개성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것들은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벌써 그런 문제 때문에 도태되고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군대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군대가 정말 개성을 실현하고 멋지고 재밌는 조직 같고 디즈니랜드처럼 재밌는 뭐 놀이동산 같으면 젊은이들이 돈을 사서라도 군대 가려고 막 이래서 저 군대 보내주세요. 제발 군대 국방부에 계신 아저씨 저 빨리 군대 가고 싶어요. 막 국방부에 계신 그런 뭐 공무원들 뭐 가정에 자꾸 얘기하죠. 제발 군대 보내.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군대를 서로 가지 않으려고 예를 들면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양심적 뭐 병력 거부다 이런 등 사실 군대 가기 싫은 그런 하나의 명분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종교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양심적으로 거부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가고 싶지 않은 거 왜냐? 가면은 개성이 억압되고 그리고 군대 다녀왔다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취업이나 뭐 공무원이나 국가 시험에 무슨 옛날처럼 무슨 플러스 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군대 다니면 2년 3년 동안 자기의 어떤 개성 자유가 억압되지. 그리고 군대 다녀와가지고 뭔가 대한민국 사회가 챙겨주지 않죠.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 낭비하는 바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려는 거죠. 그래서 양지적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 군대,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개성을 억압하기 때문에 이 세계의 거대한 역사상 출hiện 이 거대한 조직은 결론적으로 쇠퇴하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좀 제가 오늘 좀 튀는 발언이었습니다. 아마 국가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떤 그 약간 좀 무정부주의 사고이기 때문에 아마 좀 두려움에 떨지도 모르죠. 안 그러면 또 이를 갈지도 모르죠. 마치 그 퀸에 나오는 프레디 머큐리의 그런 혁신적인 그런 노래 같은 거 보면은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노래 어떻게 보면은 좀 머큐리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라인 TV 보면 그런 상상입니다. 지금은 저희 시청자들이 한 100명 내외지만 저도 머큐리처럼 저희 프로를 보고 정말 머큐리가 그 메인 스타디움에 수십 명이 모인 뭐 관중들이 뭐 한화하면서 하나가 돼서 막 그 정말 모래일치 경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방송을 보고 정말 개인의 자유를 느끼고 감성의 해방감을 느끼고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프로가 정말 뭐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만 명, 수억 명이 되는 그런 라인 TV 언젠가는 될 것이다. 저도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제가 이제 뭐 대학교에서 벌였던 일들, 또 뭐 어제 본 퀸 영화들,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뭐 더 나아가 군대 국가 공산주의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일부에서는 오늘 그 경제에 대해서 매경이 벌였던 그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한해에서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실무 경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제가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바이바이.